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류관리사에서 물류관리론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물류관리론은 크게 7챕터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챕터는 2강 혹은 3강 정도로 구분해서 약 2시간씩 혹은 3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물류의 이해를 이제 펼쳐보겠는데요. 챕터 1에 물류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물류의 개념. 물류란 무엇일까? 그리고 물류는 어떤 특징,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류관리사는 왜 우리는 취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선 모든 재화의 흐름에 있어서는 물류관리사가 필요하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재화의 흐름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물류관리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더 나은 직장에 이제 취직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직장에서는 이 물류관리사를 필요로 하느냐? 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결국 어떤 재화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재화의 흐름을 관리해 줄 사람이 바로 물류관리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업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서플라이어가 있고, 그 서플라이어가 하나, 둘, 셋, 넷 무수히 많은 서플라이어들이 있어서 우리는 suppliers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공급자죠, 공급자. 자동차 회사가 있다면 오토모빌 manufacturer라고 합니다. manufacturer. 오토모빌 manufacturer. 어쨌든 manufacturer가 있다. 이 제조업체, 제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제조사가 있으면 여기서는 어떤 일종의 조립만 하지 않나요? 여기서 어떤 제품을 다 만드나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이 조립하는 공장에서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일종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Part suppliers. 라이어스가 있고, 이 suppliers는 우리는 material이라고 합니다. material suppliers. 다시 말하면 여기는 혹시 low material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원자재 공급업자죠. 원자재 공급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어떤 무언가를 받으면 또 여기서 또 어떤 수많은 공급업자들이 조립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부품이 되고요. 또 여기서 또 어떤 부품이 되고, 이 많은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수많은 부품 공급업자들이 있어요. 이게 마치 같이 사슬처럼 막 이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쫙쫙쫙.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자동차가 되는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유리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타이어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철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에어컨 설비라든가, 또 여기서는 어떤 엔진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것을 manufacturer는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을. 자, 그러면 이 유리, 타이어가 나오려면 또 수많은 부품 공급업체들이 붙는 거죠. 왜? 고무가 있어야 되죠. 철사와의 조합이 있죠. 그리고 거기 안에 휠이 있죠. 휠하고 이게 다 붙어서 이제 타이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품들이 또 수많은 공급업체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로우 매터리얼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고무라는 어떤 재료, 그죠? 어떤 철이라는 재료, 혹은 비철금속,
일하는 재료,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부품들을 더 또 조합해서 큰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자동차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이 전 과정을 보세요. 자, 이 전 과정을 보시면 혹은 또 어떤 과정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지금 해외일 경우가 있어요. 해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또 이만큼은 이게 또 해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떤 물건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또 이 물건들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이 과정들마다 어떤 물건이 도달해야 되고 이게 도달해야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더 효율적인 전달 과정. 자, 그리고 우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SCM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Supply Chain 매니지먼트. 이거 물류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SCM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수많은 공급 과정, 이런 과정이 마치 사슬처럼 엮여져 있다라고 해서 공급 사슬이라고 합니다. Supply Chain. 이 자체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물류 관리는 혹은 SCM이라고도 합니다. 물류 관리는 사실 이 범위를 넘어선 영역이에요. 굉장히 많이 넘어선 영역이에요. 혹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까? 수출. 이 수출입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출입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보험 조약이라든가 뭐 운송 조약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있어야 진정한 물류 관리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 물류가 무엇인지, 물류의 기능은 무엇인지, 물류라는 말은 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 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과서를 보시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고 암기할 만한 내용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해를 돕는 내용,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하나의 구조와 프레임을 제공하는 거,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겠고,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역할은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의 외에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읽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물류의 이해에서 첫 번째 장, 오늘은 물류의 기초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물류라는 말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원을 했냐? 여기 아크쉘라는 사람이 참 읽기도 어렵죠. 이런 사람이 1912년에서 논문에 물류라는 말을 physical distribution 이라는 표현을 써서 물적인 유통, 한국말로는 뭐 물적인 분배 뭐 이것도 되겠죠. 물적인 어떤 사물들을 흩어 뿌리는 거 혹은 전달시키는 거, 이런 걸 이제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경영활동을 보시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그 경영활동에 있어서 우선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생산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생산활동이 있으면 생산하면서 어디에게 계속 전달해줘요. 그 유통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성활동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경영활동이란 크게 세 가지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 유통활동, 이것이 이제 결국 물류활동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수요창조활동 해서 뭐 플랜트, 그 공장의 입지나 그 건물 설비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실시활동이라 해서
원재료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사람, 조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활동이라고 하죠. 여기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물적 공급 활동이 있습니다. 물적 공급 활동에는 뭐 주문 처리, 포장, 유통 가공, 보관, 재고 관리, 수송, 하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잠재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상품을 생산지에서 고객에게 운송하는 그 단계까지의 과정 모두를 뭐라 한다? 물적 공급 활동이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클락이라는 사람이 1922년에 약 10년 지나서 Principles of Marketing 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마케팅의 기능을 이제 교환 기능, 물적 공급 기능, 보조 혹은 조성 기능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류 기능, 물적 공급 기능을 아주 강조를 했었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수요를 창조한다느니 또 구매, 기업도 구매를 해야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조립하려면 이런 것들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구매하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이쪽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런 과정, 이게 다 이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합니다. 기업들은. 그렇죠. 모든 기업들은 뭔가를 구매를 하죠. 하다못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비료를 구매하고 농기구들을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많은 농작물들을 만들어서 그 농작물들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잖아요. 구매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물적 공급이니까 구매와 판매를 위해서는 수송하고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송하고 보관하는데 무수한 양을 이제 전달하고 구매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떤 제품을 판매해요. 근데 올해 어떤 물건들을 원재료를 사야 돼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공급품 뭐 타이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걸 다 샀어요. 근데 조립해서 판매는 내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금융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이런 걸 사서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빌려줘라. 이제 금융기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금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물류가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1956년에 영어 그대로 이제 물적 유통이다라는 말이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5년에 물류 원년 시대에 이제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 우리말 물적 유통으로 처음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80년에는 물적 유통이 이제 물류로 사용되고 현재까지 물류라고 이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이 물류의 어떤 용어의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물류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류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국 마케팅 협회나 물류 협회 뭐 여러 가지 학자 뭐 마케팅 핸드북 뭐 이런 책들에서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어떤 재화가 생산되기 위해서 다양하게 공급이 되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 이게 물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여러분 직접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관련 용어들이 나옵니다. 로크레메텍틱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